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밤 당신 없인 못 살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럼 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어? 왜 연락을 끊지 않았어? 12년 동안 내가 너를 의심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강민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강민이 아직도 장가 안 간 게 너 때문이라고 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들 앞에서 다 말해주마. 어머님, 제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휴대폰에 찍힌 낯선 남자의 메시지. 시어머니는 분노의 치를 떨고 벌초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려 하지만 그 순간 벌통이 떨어지며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 충직한 백구의 외침이 며느리의 불륜과 악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작은 농촌 마을에 최순이가 살고 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지 않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는 억척스러운 여인입니다. 거친 손과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밭을 오가는 모습이 마치 이 땅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습니다. 순이의 곁에는 언제나 백구가 있습니다. 새하얀 털에 검은 눈망울이 반짝이는 진돗개 수컷으로 순이를 향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인사를 건네고 밭일을 나가면 묵묵히 뒤따라오며 밤이면 대문 앞에서 집을 지키는 것이 백구의 하루 일과입니다. 순이가 백구야, 밥 먹자라고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와 앉는 영리한 녀석입니다. 순이의 아들 김태주는 45의 나이로 읍내에서 작은 농기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오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길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했고 매달 용돈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며 큰 명절이면 반드시 내려와 벌초를 도왔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박미연입니다. 40의 나이로 태준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순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미연은 원래 마을 이장의 아들과 결혼할 뻔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장네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미연은 그 집 아들과 약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약혼이 파기되면서 미연은 태준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미연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원래는 이장네로 갈 뻔했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깊숙이 박힌 불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이장 아들이 아직도 미혼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바람에 순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연이가 이장 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순이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연이 농사일에 서툴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순이는 벌초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남편이 잠들어 있는 선산의 풀을 베고 제물을 준비하는 일은 순이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백구도 순이의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얌전히 행동하며 주인을 도왔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벌초 날짜를 알려주자 태준은 어머니, 이번에도 꼭 내려갈게요. 미연이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순이는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렴이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장 아들 이야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김씨네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장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다면서 40이 넘었는데도. 그러게 말이야. 미연이를 잊지 못해서 그런가? 박신의 아주머니의 말에 순이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벌초를 일주일 앞둔 저녁, 순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아래에서 백구는 주인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올해도 벌초를 무사히 마쳐야겠다. 너도 나를 잘 도와줘야 해. 백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마음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혼자 늙어가는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충실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이는 이런 평화로운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벌초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와서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순이에게는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복잡한 마음을 아는 듯 가끔씩 순이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순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늘 내려온다고 했으니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 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꼬리를 흔들다가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순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탈진 마을길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태준의 차였습니다.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차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도 귀를 쫑긋 세우고는 꼬리를 살랑이며 뒤따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태준은 농기구 가게를 하며 단련된 듯 건장해 보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뒤이어 미연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연의 인사소리는 작고 어색했습니다. 순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태준에게는 반갑게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지만 미연에게는 한번 쳐다보고는 시큰둥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했죠? 들어가서 쉬세요. 순이는 아들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은 뒤에서 혼자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벌초에 쓸 도구들이 담긴 봉지를 양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태주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며 맛있게 먹었지만 미연은 젓가락질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일 벌초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태준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야 해. 재물도 장만하고 도구도 챙겨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서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혼자 하는 게 익숙해.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준과 미연은 작은 안방을 쓰고 순이는 마루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백구는 언제나 그렇듯 마당에서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 순이가 일어나 부엌에서 소리를 내자 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조금 더 자다가 6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서 밥 먹고 나가자. 순이는 미리 준비해둔 김밥과 물을 배낭에 챙겼습니다. 벌초에 쓸 락과 호미, 빗자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무거운 짐들을 들고 미연은 물병과 수건 정도만 들었습니다. 선상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길이 가팔라서 미연은 중간중간 숨을 헐떡였습니다. 순이와 태주는 익숙한 듯 성큼성큼 올라갔지만 미연만 뒤처졌습니다. 백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해서 벌초 준비를 하던 중 미연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미연이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순이가 먼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없인 못 살아. 순간 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이강민이었습니다. 바로 이장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10여 년간 회자되어 온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이장 아들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연은 순이의 시선을 느끼고 급하게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됐어. 순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태주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이는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백구는 순이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주인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오해를 살 만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역시 그렸구나. 내 예상이 맞았어. 12년간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벌초를 계속 진행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미연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미연은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며 불안해했습니다. 벌초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순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일이 현실이 되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미연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태준아, 너는 저기 가서 큰아버지 산소풀 좀 베어라. 순이가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산소에는 순이와 미연 그리고 백구만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심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불안한 듯
산소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순이는 삽을 땅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짓을 내가 다 봤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이강민한테서 온 문자 말이야. 순이의 말에 미연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밤 당신 없인 못 살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2년간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럼 왜 번호를 바꾸지 않았어? 왜 연락을 끊지 않았어? 순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이강민과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들 앞에서 다 말해주마. 순이의 선언에 미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약 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아니? 내가 이강민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미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순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강민이 아직도 장가 안 간 게 너 때문이라고 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연락하고 지내? 왜 만나고 지내? 순이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연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두 여인의 대화를 지켜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백구도 내 정체를 아는 모양이네. 순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백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미연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백구까지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태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이 문자는 뭐야? 순이는 미연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태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오기 전에 결판을 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이강민과 아무것도 없어?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모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다 맞는 모양이네. 순이는 미연의 망설임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백구는 더욱 격하게 으르렁거리며 미연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빨까지 드러냈습니다. 태준이 다른 산소에서 풀을 베고 돌아오는 동안 순이와 미연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미연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미연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미연아,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미연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직 아들에게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미연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별일 아니야. 계속 벌초나 하자.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벌초가 계속되는 동안 미연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소 옆 큰 느티나무에는 거대한 말벌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인 머리만 한 크기의 회색빛 벌통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이라 말벌들이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벌통이 떨어진다면 미연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미연을 차갑게 쳐다보며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조상님들도 편치 않으실 거야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미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2년간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가서 재물을 정리하는 사이 미연은 낫을 들고 풀을 베는 척하면서 말벌통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그냥 실수로 벌통이 떨어지는 거야. 미연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미연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낑낑거리며 주인 주위를 돌면서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연은 긴 풀을 베는 척하면서 낫으로 말벌통이 매달린 나뭇가지를 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살짝만 건드려서 벌통이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말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이는 벌통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들이 좀 시끄럽네. 라고 중얼거렸지만 미연의 행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두 번째로 더 강하게 나뭇가지를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벌통이 크게 흔들리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윙윙윙. 말벌들의 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벌통 안의 말벌들이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고 흥분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위험을 알리는 절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낫을 더 강하게 휘둘러 나뭇가지를 타격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서 거대한 말벌 통이 공중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말벌통은 공중에서 한 바퀴 굴러떨어지더니 정확히 순이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벌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그 순간 수십 마리의 말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윙윙윙. 귀를 찢을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 말벌들이 검은 구름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벌들이 가장 가까운 표적인 순이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철 말벌들은 특히 공격성이 강했고 집을 잃은 분노로 더욱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아! 순이의 비명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벌들이 순이의 머리와 목 주위를 에워싸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위험을 감지하고는 미친 듯이 짖으며 순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개 본능으로 주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멍멍멍. 백구의 절규에 가까운 짖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말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구까지 말벌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태준이 비명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말벌떼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말벌침을 맞으며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말벌떼의 공격을 받으며 쓰러지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수십 마리의 말벌들이 사방에 날아다니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순이는 얼굴과 목덜미에 수차례 벌침을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준이 절규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말벌들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몇 마리 말벌이 태준에게도 달려들었지만 순이에게 집중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였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필사적으로 순이 주변을 지키려 했습니다. 말벌들을 쫓으려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지저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걔도 몇 차례 벌침을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이 곁을 지켰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려던 계획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태준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이라 구급차가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말벌들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순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과 목이 급속도로 부어오르고 있었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말벌독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어머니 상태를 봐. 태준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했으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이가 힘겹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이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순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가 벌통을 일부러. 순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야? 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제가 풀을 베다가 실수로. 실수로? 태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내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실수예요. 풀을 베는데 낫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미연의 변명은 점점 길어졌지만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탓에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백구는 미연을 향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미연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태준이 걔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물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미연은 백구의 행동이 자신의 거짓말을 들통낼까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순간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긴급 신고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산길 때문에 올라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직접 들것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김씨네 할아버지와 박씨네 아주머니,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헐떡이며 산을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말벌에 쏘이셨어요. 태준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 정말 심하네.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사람들이 들것을 준비하는 동안 김씨네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말벌통이 어떻게 떨어진 거야? 풀을 베다가 실수로. 미연이 다시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네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저 벌통이 여름 내내 멀쩡히 매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질까?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그 말벌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미연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개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왜 저렇게 미연이를 향해 짖지? 평소에 순한 개인데.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미연에게 쏠렸습니다. 미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실수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미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말이었고 백구의 반응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들것에 옮기면서 김씨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우연히 일어날까? 뭔가 이상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아내의 어색한 변명,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린 순이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따라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미연을 향해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연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뒤따라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순이는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말벌독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호흡 곤란으로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과 목의 부기가 심해서 며칠간 집중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태주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미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백구는 병원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순이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태준이 병실로 들어가자 순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쉬세요. 하지만 순이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미연이가 정말로 어머니, 그건 나중에. 아니야. 지금 들어야 해.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주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연이가 이강민한테서 받은 문자. 오늘 밤 당신 없인 못 살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요? 벌초 때 내가 봤어. 미연이 휴대폰에 이강민한테서 온 문자. 순이의 증언에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강민은 과거 미연과 약혼했던 이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졌더니
미연이가 화를 내면서 순이는 그날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연과의 대화, 그리고 벌통이 떨어지기 전의 상황까지 내 눈으로 봤어. 미연이가 낫으로 나뭇가지를 건드리는 걸 태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이 어머니 정말 확실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내 목숨이 위험했던 일인데 순이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를 문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세요? 미연의 인사에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죽을 뻔했지. 어머님, 그건 태준이한테 다 말했어. 내가 이강민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벌통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까지.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연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미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인하자니 이미 들켜버린 상황이고 인정하자니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건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시어머니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씨네 할아버지와 박씨네 아주머니,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순이의 병문안을 왔다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백구가 계속 미연이를 향해 짖더니 정말 뭔가 있었나 보네. 걔는 거짓말을 못한다잖아. 백구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걔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순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자기 목숨이 위험했던 일인데. 사람들의 의견은 점점 미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일부러 한 거야? 태준의 질문에 미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민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문자는 뭐야?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미연의 해명을 듣고 태주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벌통은? 미연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아, 대답해. 그건 미연의 망설임을 본 순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다 맞는 모양이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낫으로 나뭇가지를 3번이나 친 게 실수야? 순이의 구체적인 증언에 미연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3번이나 쳤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일부러 한 거야? 미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나온 사과는 사실상 자백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님이 저를 너무 몰아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12년간 이어온 가족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미연이 의도적으로 벌통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백구가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네. 사람들은 백구의 직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미연의 자백을 들은 태주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나뭇가지를 3번이나 친 게 순간적이야? 순이가 침대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벌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짓이야? 순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김씨네 할아버지와 박씨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이의 병문안을 온 것이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때문에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몸은 좀 어때? 덕분에 살았어요. 순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김씨네 할아버지가 미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직설적인 질문에 미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연의 사과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박신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구가 그날 왜 그렇게 짖었는지 이제 알겠네. 걔가 다 알고 있었구나. 김신의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이 마을 전체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해서. 태준이 내 잘못은 아니지.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마을 사람들은 태준에게는 동정적이었지만 미연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이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 미연이가 낫으로 나뭇가지를 건드리는 걸.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하더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미연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민한테서 온 문자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김신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 없인 못 살아라는 문자를 봤어. 그래서 따졌더니 화를 내면서 그 문자는 정말 오해예요. 이강민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고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미연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번호를 바꾸지 않았어? 왜 차단하지 않았어? 순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여보, 정말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태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지만 너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정임아, 빨리 회복하고. 고맙습니다. 문병까지 와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어머니, 12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야.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과 어떻게 가족이라고 해? 순이의 말에 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말벌떼가 나를 공격할 때? 순이의 말에 미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병원 앞을 지키고 있는 충직한 개의 소리였습니다. 백구라도 내 편이네. 순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개가 더 믿음직하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태주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연아,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 여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야 하고. 미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미연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미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퇴원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이는 백구와 함께 선산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가보는 선산이었습니다. 말벌통이 떨어졌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순이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백구야, 그날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순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개는 꼬리를 살랑이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주인을 보호하려 했던 충직한 개였습니다. 선산에서 간단한 벌초를 마친 후 순이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김씨네 할아버지와 박씨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몸은 다 나았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미연이는 어떻게 됐어? 김씨네 할아버지의 질문에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준이가 이혼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12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박씨네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과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백구가 정말 대단해.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속여도 개는 못 속인다더니. 사람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백구가 보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진실을 알려준 거야. 그의 직감이 사람보다 정확해. 김씨네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백구는 주인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미연과의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태준의 말에 순이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그래도 12년을 함께, 1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산 거지. 이강민과 연락하면서 순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문자는 정말 오해였어요. 미연이가 답장한 적도 없고, 그럼 왜 차단하지 않았어? 왜 번호를 바꾸지 않았어? 태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가 순이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전히 주인을 보호하려는 자세였습니다. 백구라도 내 편이니까 다행이야. 순이가 백구를 쓰다듬자개는 기분 좋다는 듯 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미연이와 어머니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서. 태준이 사과했지만 순이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미연이가 선택한 일이지. 그날 밤 순이는 백구와 함께 선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백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주인의 손을 하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순이와 백구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초날 백구가 짖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개는 못 속이지. 백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충직한 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내 목숨을 지켜줬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잘 지켜줘. 백구는 짧게 짖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이와 백구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개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지킨 충성심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개의 직감을 믿어라. 백구가 증명해줬지 않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 진실과 충성심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백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안심하. 한 듯 편안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한 여인과 한 마리 개의 특별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벌초철이 되면 순이는 백구와 함께 선산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지켜준 날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백구의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충성이 배신을 무너뜨린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어른들에게는 동물의 순수한 마음을 배우라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미영과의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어머니 앞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 제가 미연이를 더 잘 이해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만 보자. 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태주는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미연은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끔씩 순이와 백구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꿈에서 백구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짓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순이와 백구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백구를 보면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순이는 백구와 함께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두 존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백구는 주인의 말에 작게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 순이의 말에 백구는 주인의 손을 살며시 핥았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이제 순이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진정한 동반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에 충직한 친구가.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벌초날 백구가 짖었다. 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백구가 진실을 말해준 거야.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과 충성,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순이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가장 정직한 증인, 가장 충직한 동반자. 그것이 바로 백구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내 목숨을 지켜줬구나.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나 주인을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평화, 충성이 만들어낸 평화가. 구독과 좋아요로 순이 할머니와 백구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극장